오늘 비건이 온다? 박지원 국정원장이다? 북한에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한다? 이것이 혹시 협상을 앞두고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신 박사님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래, 열려 있다. 예. 네. 외교라는 것은 또 상황이 금세 급변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북한이 대화 안 한다고 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다음날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험한 말을 하다가 하루쯤에 쫙 들어가 버리고, 북한에서는 전혀 다른 짠 나타나서 김정은이 나타나서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북한 입장은 계속해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노이에서의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노이에서 북한이 무슨 요구를 했냐? 자기들은 영변을 내놓을 테니까 미국은 2016년 이후에 대북제재 5개를 갖다가 포기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결렬된 것은 영변은 좋다고 보는데 제재 5개가 사실은 대북제재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제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놓으면은 그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가 어려우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을 내놓아라. 이렇게 그러면은 제재를 갖다가 5개를 해제해 주겠다. 그게 이제 미국의 시각에선 등가성이 있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계산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내놓을 수는 없다 하는 거여서 결렬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북한은 하노이를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변에 제재 5개.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 비건이 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FFVD라는 거 하는 것서 뭐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영변 플러스 알파거나 또는 영변만을 내놓는다면은 제재 5개가 아니라 그 중에 3개라든가 2개라든가 일부만 해제하겠다. 오히려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스몰 딜로 가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현재 기준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애매한 거죠.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화가 비건이 와서 북측 인사를 만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가졌는데, 그 기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협상은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한 2번의 고비가 남아 있어요. 한 번은 8월에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한미가 합의하에서 축소하거나 뭐 중단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그것을 긍정적인 목소리로 받아들여서 대화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0월이죠. 다 모두가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선 전에 뭔가 상황을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만들겠다 하는 건데, 현 단계라면은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 뒤지고 있으니까 이건 옥토버 서프라이즈에도 3, 4%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제 대선이 지금 내일 모레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8월 달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명 절차가 끝나요. 그럼 9월부터 뭘 하냐면 TV 토론하고 1대1 승부가 돼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못해도 1대1 토론은 정말 잘해요. 상대를 공격하는 데 능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지지율이 좁혀진다. 그럼 북한으로서도 변화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 박사님, 북한의 강경한 발언, 이것이 본심일까요? 아니면 극적 효과를 얻고 있는 걸까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협상을 그죠?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죠?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북한의 협상 패턴을 보면요, 이게 상당히 일관돼요. 자기들이 먼저 협상안을 가져오는 적은 없어요. 대화에 나오더라도 미국이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미국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이해가 맞으면 받고 아니면 그대로 물리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18년에 있었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때 실무협상을 누가 했냐면은 한국계인 성킴 대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성킴 대사가 그 뒤로 안 한다고 했대요.
하도 힘들어서 뭔가 만들어가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은 임박한데 이쪽 미국 협상팀이 결국 시간에 쫓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합의문을 보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과 같은 포괄적 합의안 4개만 달랑 맺고 말았던 거죠.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미국이 조금 더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죠. 그렇지만 북한이 협상을 할 생각이 없으면 대응을 원래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대신에 미국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라. 그런 목소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10월쯤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신범철 박사님은 아니다. 네. 네. 저는 내년 봄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봄. 결국에는 대선이 현재 국면대로 흘러간다면 이제 시간도 촉박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도 내기 어렵고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무리하게 약속을 얻을 필요보다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행정부와 또 새로운 대화를 갖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3, 4월에 대화 움직임이 다시 재가동되지 않을까. 네. 북한도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올해 이제 연초부터 대미 정면 돌파전 이야기한 거는 나름대로 그런 스케줄상의 계산이 서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신의 한 수 뭐가 될 것이냐. 문제 승부사 박지원의 신의 한 수는 뭐냐? 아마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돌려놓겠죠. 아마 방북하고 김정은 위원장 독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정상회담 또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이야기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가 촉박하더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가능성 높지 않다. 네. 저는 간단하게 코멘트하자면 연계되는 얘기인데요. 네. 이걸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박지원 전 의원은 햇볕 정책의 실행자였습니다. 네. 햇볕 정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자주적 대북 관계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박지원 의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쩌면 대북관계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꿨다고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인도적 지원부터 등등 해서 햇빛 전쟁 연장선에서 대북관계를 생각할 것이다. 그럼 미국과의 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는 정도의 이해적 관계, 협조 이런 걸 아마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하는데 박지원 발탁에 신의 한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자주적 외교로 가는 거죠. 네, 자주적 외교로 가는데 그것이 인도적인 그것을 고기로 해서 갈 것이다. 그럼 10월 전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